평범한 노년의 일상이 한 통의 독촉장으로 무너집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었죠. 믿었던 가족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자의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합니다. 이젠 나를 위해 싸워야겠어.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내주는 커피 한 잔, 그 향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치고 그 아래에서 나는 오늘도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지만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콩나물 한 봉지, 미역 한 줌, 그리고 오래된 장바구니 하나.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처럼 나이든 부부 몇이 서 있었죠. 서로 눈인사 한번 나누고 조용히 각자의 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그때 몰랐습니다. 집 문 앞.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채무 독촉장 마지막 통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갈게 잘못 온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종이를 꼭 쥔 채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내 이름으로 8천만 원이 대출돼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당신은 그런 거 한 적 없잖아요. 없죠.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요. 두 사람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하고 울릴 뿐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의 대기음 끝에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신용대출건 확인되십니다. 8천만 원 현재 연체 중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잠시만요. 계약서 확인해 드릴게요. 네, 고객님 성함과 서명이 모두 확인됩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서명이라니.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다음 날 직접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 명의의 대출 내역입니다. 그럼 이 서류 제가 쓴 겁니까? 서명은 고객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놓인 종이에 내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 자국도 내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대리로 진행한 분이 있나요? 직원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 대리.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혜진. 지난달 아들이 엄마 도장 좀 빌려달라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좀 정리해야 된대요. 잠깐만 빌릴게요. 그때 난 별 생각 없이 도장을 내줬습니다. 그게 이 일이었을까요? 은행을 나서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길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맞대요.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대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알아야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낼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늘 다정했던 말투. 그게 전부 연기였을까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그녀는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기울며 붉은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찻잔이 손끝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며칠째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봉투 이후로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성준이한테 그 얘기 해봤어요? 남편은 신문을 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괜히 싸움 될까봐 아직은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잔의 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성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어요? 성준아, 혹시 내가 그때 도장 빌려달라 했던 거 기억나니? 그거요. 아, 그거 그냥 회사에서 쓸 거였어요. 회사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괜찮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요? 모르겠어요.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찻잔의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 동작이 유난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당신은 늘 꼼꼼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설마 그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믿었고 가족이라서 말하지 못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봅시다. 은행이든 뭐든 직접 확인해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붉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틱틱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의 믿음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은행 앞 인도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조금 내렸던 모양이었죠. 자동문이 열리자 특유의 깨끗한 냄새와 함께 실내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내 직원이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번호표 기계를 눌렀고 작은 종이에서 창고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나왔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어제보다 떨림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준비해온 메모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날짜, 시간, 도장 빌려준 날, 전화 통화 내용. 글씨는 단정했고 줄 간격은 넓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합시다. 필요한 것만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둘은 동시에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투명 칸막이 너머 젊은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대출과 관련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살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가볍게 이어졌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신분증을 잠시 확인해도 될까요? 그녀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확인 후 곧바로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상 신청은 지난달 중순입니다. 이날 지점 방문으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날짜는 분명했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고 일찍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간장게장을 담그려고 손질을 오래 한 기억도 났습니다. 은행에 온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규정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정보만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 색정과 접수 방식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짧게 울렸습니다. 투명 파일에 넣어 건네진 복사본에는 도장 자국과 서명란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종이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도장 모양은 분명 집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회계 끝이 그녀보다 길었고 마지막 곡선이 예민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글씨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꺾지 않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수 시 영상 기록 여부는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상담 부서에서 확인 요청을 올리면 일정 절차 후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차를 진행해 주시겠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전자문서를 열고 체크박스를 몇 개 선택했습니다. 신청 사유, 문의 경로, 연락 가능한 시간대.
남편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아주 가볍게 눌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접수를 마쳤습니다. 조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신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 당일 사용된 신분 확인 방법입니다. 화면에는 도장 신분증 제시라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접수 담당자의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어조에는 확신이 깃들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내 문서를 추가로 내밀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대리 신청 관련 유의사항, 도장관리 수칙 같은 제목이 보였지만 글자는 일부러 흐릿하게 인쇄되어 세부 문구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문서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혹시 신청인이 제 가족인지 기록이 남습니까? 신청인 개인정보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영상 기록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이 말라 찻잔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을 축일 생각은 접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몇 줄을 적었습니다. 날짜 확인, 영상 기록 요청, 신분 확인 방식,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아주 작게 도장 보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창구에서 나오자 안내 직원이 민원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열람 요청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인했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자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늘 그랬듯이 또박또박 맨 마지막 획을 짧고 둥글게 마무리하는 습관도 그대로였습니다. 사인을 마친 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적은 글자와 복사본 속 서명의 끝부분을 짧게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민원 창구의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요청 접수되었습니다. 확인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문서함을 안내해 드릴까?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안내를 듣는 동안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작은 네모들이 떠올랐고 직원이 눌러준 대로 확인 버튼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안내 문구는 복잡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록 요청 대기. 그녀는 순서대로 따라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자 낯빛이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자동문 밖 공기는 아침보다 덜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둘은 은행 옆 작은 분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래된 기름 냄새와 따뜻한 김이 밀려왔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지만 가격은 흐릿했고 글자들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물 위로 작은 김이 올라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 봅시다. 네, 끝까지요.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가방 속 도장 케이스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오래된 붉은 케이스였습니다. 똑딱 단추는 조금 느슨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반들반들 달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은 편리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빌려주던 물건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작은 케이스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자마자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함을 꺼내 인감과 도장을 각각 작은 봉투에 따로 담았습니다. 봉투 입구를 접착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라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보관. 글자는 단정했고 획은 짧고 둥글었습니다. 그녀의 글씨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안에 한 번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방 안 공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먼지 냄새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한 일들을 간단히 체크 표시로 정리했습니다. 빈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는 펜끝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해가 기울며 방 안의 빛이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통화 목록에 이름 몇 개가 조심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아주 짧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오늘의 절차는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글자를 쓰는 손이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와 엘리베이터가 지나가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했습니다. 복도 끝 창고가 비고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투명 칸막이 너머의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어 보이는 인상이었고 말하기 전에 먼저 눈빛으로 상대를 살피는 버릇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 기록 열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관련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검토 후 연락이 갈 겁니다.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날짜를 적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낮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까? 직원은 잠깐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식 안내는 방금 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은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건 보통 한 사람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차상 창고 방문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한데요. 기록이 맞다면 당일 여러 단계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흔치 않은 속도였습니다. 남편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빠르게요? 직원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간에도 순서가 매끄럽게 이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 절차를 잘 알고 있었거나 안내를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종이에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본인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용된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처리 단계의 흐름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시간이 걸려도 확인됩니다. 다만 누가라는 질문은 절차상 바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들이더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동정도 냉소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무게를 가늠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처리건이 몇 건 더 있었습니다. 전부가 연관된 건 아니겠지만 기록상 유사한 속도로 진행된 것들입니다. 남편이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아주 조금 치켜 세웠습니다. 그 말은 제가 겪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직원은 말을 삼키듯 한 박자 늦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열람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우연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흐름이 존재합니다. 칸막이 건너편에서 다음 번호표가 호출되었습니다. 직원은 자연스럽게 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공식 안내입니다. 혹시 연락을 받기 전에 추가로 정리해두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방문하실 때 지금처럼 기록을 가져오시고 가급적 그날 본인의 동선을 명확히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따라 인사하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아 그녀는 수첩 첫 장에 선명하게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손끝에 떨림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들으셨죠? 혼자 한 일이 아닐 가능성. 네,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감과 도장을 따로 담아둔 봉투였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그녀 손바닥에 눌리며 자국을 남겼습니다. 당분간 이건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다. 복도 창가로 걸어가자 흐린 겨울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전화의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제목 안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확인 목록. 그 아래에 숫자를 붙여 한 줄씩 늘려갔습니다. 1방문 기록, 2신분 확인 방식, 3처리 속도,
사 관련 시기 유사건 유무 5주말 야간 동선 확인. 그녀는 메모를 닫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집에 가면 사진첩이랑 전화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집에서 뭘 했는지, 몇 시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가능한 건 다 적어 놓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영상 열람 신청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도를 지나 출입문으로 걸어가는데 조금 전에 만났던 직원이 서류차를 안고 반대편에서 다가오다가 마주치자 아주 짧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미세한 고개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짧은 신호를 알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몄습니다. 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도망갈 만큼 거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건물 유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반사된 자신의 모습은 작고 단단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 작은 인도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받아 나왔습니다. 종이컵 뚜껑을 닫고 두 손으로 감싸 쥐니 열기가 손등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녀는 컵을 입술에 대기 전에 한 모금의 공기를 먼저 들이마셨습니다. 쓰지 않고 달지도 않은 공기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 컵을 내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돌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낙엽이 조용히 쓸려 모였습니다. 차들이 신호에 맞춰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을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공공기관의 긴 복도와 투명 칸막이, 형광등의 빛깔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대신 수첩 첫 장의 굵은 글씨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확인 목록. 한 칸 한 칸 채워나갈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옆얼굴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손잡이가 흔들릴 때마다 컵 안의 음료가 작게 흔들렸고 그녀의 시선은 그 작은 파문을 따라갔습니다. 파문은 금세 잦아들었고 액면은 다시 매끈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고 아주 느리게 미소 비슷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다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도로 위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짧고 분명한 문장을 메모에 덧붙였습니다. 오늘 확인을 시작함. 입력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촉감이 손끝에 작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한 줄씩 정리합니다. 날짜, 시간, 창구번호, 직원 설명, 요청 접수. 글씨는 단정하고 줄 간격은 넓습니다. 한 항목을 적을 때마다 작은 체크박스를 채웁니다. 빈칸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었네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복사본을 다시 펼칩니다. 서명칸의 마지막 곡선. 오늘 창구에서 본 그 획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글씨와 닮았지만 끝이 길고 예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에 이름을 3번 써봅니다. 마지막 획은 늘 둥글게 닫힙니다. 차이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이건 제 손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합니다. 남편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 2대를 나란히 올립니다. 통화 기록을 열어 그날의 시간을 하나씩 훑습니다. 집에 있었다는 근거를 찾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날 장을 보고 일찍 귀가한 점, 저녁에 친정언니와 통화한 점, 밤에 드라마를 본 이력까지 작은 조각들을 모읍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영수증 봉투를 꺼냅니다. 마트 영수증에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결제 시각은 창구 기록보다 훨씬 전입니다. 영수증 뒤에는 장바구니, 메모가 손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콩나물, 미역, 달걀. 그날 저녁의 요리가 떠오릅니다. 부엌에서 장갑을 끼고 장어를 손질하던 냄새까지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방문 기록은 없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또렷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부터 묶어두죠. 남편이 클립을 건넵니다. 그녀는 영수증, 수첩, 메모, 통화 기록 캡처를 한 묶음으로 모읍니다. 폴더에는 그날이라고 라벨을 붙입니다. 손끝에 힘을 주지 않아도 테이프가 매끄럽게 붙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앉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펼칩니다. 붉은 뚜껑은 해가 바랜 색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봅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찍힌 작은 도장 자국들이 규칙적으로 남습니다. 잉크의 농도와 가장자리의 흐름을 유심히 봅니다. 복사본의 도장과 비교합니다. 한쪽은 잉크가 지나치게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도장 압력 차이, 농도 차이. 당신이 이렇게 꼼꼼한 줄 다시 알겠네요. 남편의 말투에는 묵직한 신뢰가 묻어납니다. 그녀는 미소 대신 짧은 숨을 내뱉습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어둠 구석이 정리되는 느낌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등뼈를 곧게 세웁니다. 휴대전화 앨범을 엽니다. 자동으로 모아둔 그날의 사진들이 뜹니다. 장을 봤을 때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계산줄에서 앞사람 카트에 기대어 찍힌 사진. 그녀의 장바구니가 귀퉁이에 비칩니다. 시각은 분명합니다. 위치 정보도 남아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작은 글자를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외출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스스로를 향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냅니다. 인감 등록 서류와 예전에 제출했던 사본들입니다. 서명 습관, 자음의 기울기, 모음의 높낮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복사본의 획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그 차이들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열람할 때 설명 없이도 한눈에 보이도록 대비를 높입니다. 내일은 동선을 다시 정리합시다. 오전, 낮, 저녁으로 나눠서.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그녀는 수첩을 3장으로 넘깁니다. 칸을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적습니다. 비워진 칸에 맞춤표를 하나씩 찍습니다. 오전 장보기, 낮 집안일, 저녁 통화. 그 아래에 잠금장치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문, 창문, 서랍, 도장 보관함. 기억을 물어봅니다. 그날 도장함의 똑딱 단추가 헐거웠습니다. 열고 닫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느낌이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서랍에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까? 남편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갸웃합니다. 평소와 달리 펜이 옆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도 살짝 밀려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녀는 생활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돈의 습관. 책등과 펜이 가지런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날은 어딘가 비뚤었습니다. 포스트잇에 짧게 적습니다. 서랍 내부 정돈 변화. 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뜹니다. 그녀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안내드렸던 열람 요청권입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열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통화는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안내는 그녀의 마음속 어떤 스위치를 올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기다림은 불편하지만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듭니다. 대기 중 진행 여부 전화 메모라고 적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집에 연락하시겠습니까? 방 안 공기가 얇게 긴장합니다. 그녀는 손을 낮게 포개고 눈을 내립니다. 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사실을 먼저 묻겠습니다. 듣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화는 잠깐 미뤄두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깊게 끄덕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기 전 수첩에 질문을 적습니다. 그날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서류를 다뤘는지. 감정의 문장을 지우고 사실의 문장만 남깁니다. 저선율의 현악이 방 안을 아주 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 음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리듬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 복사본을 다시 펼칩니다. 서명, 도장, 접수 도장, 처리 시각. 각각을 휴대전화로 근접 촬영합니다.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종이를 약간 기울입니다. 사진이 선명해지자 작은 얼룩들이 보입니다. 서류가 겹쳐진 자국 같은 흔적. 그녀는 확대해 봅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낡은 유리판 문양이 희미하게 찍혀 있습니다. 낯익은 문양입니다. 집에는 그런 유리판이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잠시 멈춥니다. 이건 우리 집이 아니네요. 목소리는 놀랐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유리판 무늬가 특이하네요. 그녀는 사진을 2장 더 찍습니다. 대비를 높이고 어두운 영역을 밝힙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또렷해집니다. 어느 가정집일 수도 있고 작은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포스트잇에 적습니다. 서류 촬영 장소 타 공간 흔적. 남편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 컵을 건넵니다. 따뜻한 물이 손 안에서 온기를 전합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식도 아래로 열기가 내려갑니다. 마음속에 긴 선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전화화면에 이름 하나가 오래 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알람을 설정합니다. 오늘 9시 통화. 준비되지 않은 대화를 피하고 준비된 대화를 선택합니다. 밤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모으는 시간입니다. 곧 묻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보, 남편이 부드럽게 부릅니다. 네.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수첩을 덮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도장 케이스의 붉은 표면이 조용히 빛납니다. 그녀는 케이스를 다시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두 번 접어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번에는 라벨에 두 글자를 더 적습니다. 보관 철저. 방 안 시계가 한 번 울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녀는 커튼을 조금 더 쳐서 바깥 불빛을 차단합니다. 어둠이 두텁게 내려오지만 테이블 위 작은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정리된 종이처럼 마음도 가지런해집니다. 작은 빈칸만 남았습니다. 그 칸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 잠금 장치, 창문, 서랍. 손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딸깍하는 단정한 소리가 귓가에 남습니다. 돌아와 의자에 앉은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알림창을 닫습니다. 화면이 검게 어두워지고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표정은 담담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묻고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마침내 전화를 걸 것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고 잠금 장치가 한번 딸깍하고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집안은 밝았고 거실에는 식탁 위 그릇 몇 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쪽에 서 있었고 그녀를 보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 앞에서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른 손으로 앞치마끈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방등이 얼굴의 일부만 비추고 그림자가 턱 아래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은 묻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오래전부터 힘들었습니다. 잠깐만 필요했어요.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필요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이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이 얘기는 전화로 하면 안 될까요?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녀는 문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사용된 신분 확인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그 이전에 당신들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잠깐의 침묵. 며느리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가볍게 숨을 고르고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그녀는 손바닥을 올려 멈추게 했습니다. 혼란이 커지기 전에 문장들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방식입니다. 그날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장소에서요. 두 분 중 누가 갔습니까?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정 좀 들어주세요. 사정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사실부터요. 주방 쪽에서 접시가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끝의 방향을 보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보려고 했습니다. 준비한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눈으로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도장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제 도장과 신분증을 누가 만졌습니까? 아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급히 붙인 표정을 지우려는 듯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의 속도를 한 박자 늦췄습니다. 오늘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실만 묻겠습니다. 대답을 들으면 그 다음 절차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주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거절이라기보다 버티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내쉬었습니다. 이 밤을 감정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 준비한 호흡이었습니다. 영상 기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확인됩니다. 그 전에 제 입으로 당신들을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입니다.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남편이 뒤에서 가볍게 손을 모았습니다. 문틈에 찬 공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지만 그 복잡함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문간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해 온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준비한 순서대로 흘렀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날 아침 잠깐 들렀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버지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셔서.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도장 케이스째로 그리고 신분증도 잠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감탄사 하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문장을 정확히 세웠습니다. 돌려놓은 시각은 언제입니까? 그날 저녁 엄마가 안 계실 때요. 그 과정에 그녀가 관여했습니까? 잠깐의 침묵. 제가 했습니다. 문간의 공기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두 손을 포개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빛은 매섭지 않았고 다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낮은 목소리네. 그녀는 그 한 글자를 천천히 가슴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고개는 동시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기록은 글자보다 목소리로 남기는 편이 맞았습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면 당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붉음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의 순간을 지나 사실의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의 문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온도의 정가운데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질문지와 목록을 보내겠습니다. 답을 적어 주십시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틈으로 아이의 가벼운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본능적으로 아이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보았지만 그 시선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처럼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숨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옆에서 조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예의는 남겨두었습니다. 예의가 남아있어야 절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수첩을 활짝 펼쳤습니다. 방금 들은 문장들을 짧은 키워드로만 적었습니다. 가져가 마침 반환 저녁 비밀번호 공모에. 글자는 또박또박했고 획은 짧고 둥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이전보다 깊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쳤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밤하늘에 작은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방 속 도장 봉투가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묵직했지만 그 무게를 들 수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신발을 벗고 복도 등을 켰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며 익숙한 소품들이 제자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걸고 곧장 식탁으로 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방금 적은 4개의 단어 옆에 작은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 날짜를 적고 확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자 어깨가 가볍게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등으로 번졌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한 번 더 올라오고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정리의 척칸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낮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칸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낮게 안내합니다. 요청하신 범위 내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재생하겠습니다. 모니터에 흐릿한 화면이 켜집니다. 해상도는 높지 않지만 동선과 행위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가 구석에 작게 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조여잡듯 입술을 다뭅니다. 손등에 힘줄이 얇게 솟습니다. 첫 장면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사람의 옆모습. 얼굴은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모자와 마스크가 반쯤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곧게 세웁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부 규정상 현장 음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접수대를 지나 번호표를 뽑아 들고 휴대전화를 잠깐 확인합니다. 손의 습관 엄지로 화면을 여백부터 쓸어 올리는 동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뜹니다. 익숙한 버릇이었습니다. 다음 구간 보시겠습니다. 장면이 전환됩니다. 창구 앞 투명 칸막이 너머로 서류가 오갑니다. 화면의 글씨는 읽히지 않게 흐립니다. 도장 케이스가 열리고 붉은 뚜껑이 테이블에 뒤집혀 놓입니다. 인물의 손이 도장을 집어들어 종이 위에 천천히 내립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지 가장자리로 잉크가 아주 얇게 번집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어젯밤 기록의 문장 도장 압력 차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남편이 숨을 고르고 낮게 묻습니다. 신분 확인 방식 표시는 여기서도 확인됩니까? 처리 이력상 신분증 제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흐림 처리가 적용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지갑을 꺼내 무언가를 내밉니다. 사각형의 플라스틱이 조명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납니다. 직원이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치는 동작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손목각도 어깨의 긴장, 잠깐 고개를 숙였다 드는 타이밍 행동의 리듬이 낯설지 않습니다. 다음 컷 서류에 서명이 적힙니다. 회계 끝이 길고 예민하게 꺾입니다. 어젯밤 수첩의 둥근 마무리와는 다른 곡선. 그녀는 화면과 머릿속의 대비를 겹쳐봅니다. 잠시 멈춰주시겠어요? 직원이 일시 정지합니다. 그녀는 화면 속 사인의 마지막 획을 천천히 따라가듯 눈으로 더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이어주세요. 영상은 짧게 남습니다. 서류가 투명 파일로 옮겨지고 인물은 도장 케이스를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대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시계를 흘끗 보는 동작. 그 순간 모니터 아래 시계와 인물 손목의 시계 각도가 동시에 프레임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 사소한 일치를 묵음처럼 받아들입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직원이 재생을 멈추고 모니터를 겁니다. 회의실의 형광등이 다시 공간 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보신 범위가 전부입니다. 공식 절차에 따라 열람 사실이 기록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목소리는 침착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 공기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고 얕게 들립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3페이지에 단정하게 적습니다. 영상 확인 행동 패턴 일치, 필체 압력 상위, 시간대 확정. 체크박스를 하나씩 채우며 호흡을 고릅니다. 손끝의 떨림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며 낯빛이 차갑게 얼굴을 씻고 지나갑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짧은 문장을 작성합니다. 오늘 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만 묻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읽고 단어를 다듬습니다. 감정의 문장을 뺍니다. 남는 건 사실의 문장뿐입니다. 남편이 말없이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놓입니다. 바람이 불어 코트 자락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가만히 그림자를 내려다봅니다. 오늘의 그림자는 어제보다 또렷합니다. 경계가 뚜렷할수록 중심도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녀는 알림음을 듣습니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 오늘 저녁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수첩을 덮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칸이 스스로 채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남편이 부릅니다. 네, 집에 가면 질문지를 정리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발이 내렸다 탑니다. 그녀는 첫 발을 올립니다. 발판의 고무 질감이 발바닥에 정확히 닿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가볍지 않습니다. 가방 속 도장 봉투가 옆구리에 닿는 자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키는 일. 오늘 그 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밤사이 도착한 메시지는 더 없었습니다. 알림창은 비어 있었고 마음속 소란도 한층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컵을 입술에 대기 전 짧게 숨을 고르고 향을 맡았습니다. 따뜻함이 코끝을 지나 가슴께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짐보다 순서를 먼저 세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네. 깊지는 않았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컵받침을 하나 더 놓고 맞은편에 앉습니다. 창밖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자전거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 이웃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평소와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이라는 제목 아래 네모칸이 몇 개 보였습니다. 자료 정리, 전달, 통화, 기록 보관. 어제 만든 질문지 다시 보기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녀는 질문지의 문장을 한 줄씩 소리내지 않고 읽습니다. 감정이 섞일 수 있는 단어들을 한 번 더 덜어냈습니다. 왜라는 물음은 최대한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만 묻기로 했습니다. 사실이 모이면 판단은 나중에 자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전화 진동이 짧게 울립니다. 화면에는 약속된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봅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고 귀에 댑니다. 목소리는 낮고 일정합니다. 어제 이야기한 대로 사실만 묻겠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안은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묻지 않고 들은 내용은 간단히 메모로 남겼습니다. 중간에 목소리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끝 인사는 짧았습니다. 확인 사항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공기가 잠깐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물을 건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소분해둔 서류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복사본, 메모, 통화 기록, 확인서, 영수증. 보호가 필요한 문서는 투명 파일에 한 번 더 넣고 파일 표지 아래 라벨을 붙였습니다. 원본 보관, 사본 제출. 도장은 별도의 작은 지퍼백에 넣은 뒤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가로세로 2번 붙였습니다. 라벨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보관 본인 휴대. 이제 전달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커튼에 직물이 빛을 받아 부드럽게 윤이 납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꾸고 커튼 끝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촉감입니다. 오래 쓴 물건의 단단함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신발장 위 작은 거울을 봅니다. 표정은 담담하고 눈빛은 차분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얼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의 공공기관 로비. 어제와 같은 곳이지만 빛의 결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볍고 접수 창구 앞에 정돈된 줄이 보입니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준비한 봉투를 가슴께에 안정적으로 끌어안습니다. 손바닥에 힘을 빼고 어깨로 호흡을 내립니다. 순서가 오자 그녀는 차분히 서류를 건넵니다. 확인 요청서와 관련 자료입니다. 목록표는 표지에 붙였습니다. 직원은 라벨을 확인하고 간단히 질문합니다.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답변만 정확히 건넸습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를 떠나기 전 접수 확인 도장을 받은 종이를 투명 파일 첫 장에 꽂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마주 섭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은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길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 건너 작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습니다. 낙엽이 말라 바닥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아이들 셋이 멀리서 놀고 누군가는 개를 산책시키고 햇빛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녀는 손등을 햇빛에 잠시 내어 놓습니다. 피부가 천천히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어깨로 올라옵니다. 여보, 남편이 부릅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가방의 무게가 분명하지만 걸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는 동안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오늘 그 문장이 현실 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의 집. 주방에서는 조용히 밥이 뜸들고 전기 주전자가 한 번 더 울립니다. 그녀는 식탁에 수첩을 펼쳐 마지막 칸에 짧게 적습니다. 전달 완료. 대기. 그리고 작은 네모칸에 체크를 합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또 한 차례의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그녀는 오늘 배운 순서를 따라갈 것입니다. 확인하고 묻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이름을 지키는 방식.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 불빛을 잠시 바라봅니다. 도시의 작은 점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면 도장 봉투에 라벨이 단정하게 붙어 있습니다. 보관 본인 휴대. 그 두 단어가 오늘 밤의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부릅니다. 밥 드시죠. 네, 금방 갑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정리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낮아집니다. 식탁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수첩 옆 여백에 아주 작은 글자를 덧붙입니다. 오늘은 나를 속이지 않기. 펜끝이 종이를 스칠 때 마음속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났습니다. 짧고 정확한 선 하나가 생겼습니다. 직원이 차분히 말합니다. 사실관계 확인되었습니다. 무단 사용 절차 위반. 이후 진행은 서류대로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냅니다. 피해액 정산표, 변제 일정표, 재발 방지 확약서, 접근 제한 동의서가 순서대로 놓입니다. 말은 짧고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작성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듭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다 멈춥니다. 서명란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종이가 매끄럽게 넘겨집니다. 직원은 확인 도장을 차례로 찍습니다. 탁탁. 소리가 또렷합니다. 그녀는 도장을 꺼내지 않습니다. 제 도장은 앞으로 제 손에서만 열립니다. 열쇠도 번호도 바꿨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이름은 서류 메뉴에서만 쓰입니다. 마지막 서류가 접수 창구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알립니다. 접수 완료입니다. 일정은 이대로 진행됩니다. 복도에 나오자 공기가 가볍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필요한 만큼 했습니다. 그녀는 수첩 마지막 칸에 네모를 그려 체크합니다. 정산 접수 확약서 제출 보관 완료. 펜 끝이 종이를 똑바로 누릅니다. 가방 속 도장 봉투는 제자리에서 미동이 없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한번 뒤돌아봅니다. 서류가 들어간 창고, 닫힌 유리문, 밝아진 로비.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멀리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한꺼번에 뒤집히고 햇빛이 반짝입니다. 그녀의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더는 설명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은 서류가 대신했고 지켜야 할 것은 손안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맨 앞줄의 이름이 본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 줄이 제 자리를 찾으니 길도 곱게 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